오늘은 저번 주에 운동 반응기 했으니까 감각 운동기 운동 반응기랑 감각 운동기를 합쳐졌다. 감각 운동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조잡기. 전조잡기에는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조작적 사고는 할 수 없어서 전조잡기. 점점 정신 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감각 운동에 더 의존하게 되고 점차 개념적이고 표상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된다. 전조잡기에는 표상 능력의 발달이 가장 큰 특징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논리적인 관계를 지어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사물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의 제한을 가지게 되고 불가역적 사고를 하고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근데 이 전조잡기는 전 개념적 사고기랑 직관적 사고기로 나뉘고 전조잡기의 사고의 특성은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중심화, 비가역성, 물활론적 사고, 실제론적 사고에서 살펴볼 수 있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고 이제 단계를 제대로 살펴보면 근데 여기서 공룡 카드를 정리하지 않으면 엄마가 버릴 거야. 이거를 왜 적어놨지? 모르겠다. 첫 번째, 이제 전개념적 사고기. 아까 전에 전조잡기가 전개념적 사고기랑 직관적 사고기로 나뉜다고 했잖아. 이제 전개념적 사고기는 정신적 표상을 획득을 했잖아.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그래서 이 초보적인 개념 그리고 추론 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전개념적 사고기. 그래서 이제 직관적 사고기는 피아제가 직관이라고 부른 전 논리적인 표상을 하는 시기인데 직관적 사고기의 유아들은 전 개념적 사고기보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지각적으로 현재와 특징에 의해 사고가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야. 그래서 이미 적혀져 있지만 지각적으로 현재와 특징에 의해 사고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중심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그 다음으로 직관적 사고랑 사물과 상황을 판단할 때 그냥 하나의 현저하게 하나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잖아. 그러면은 현저하게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을 위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존 개념과 연관이 있어. 이따 보존 개념을 결의할 때 나올 텐데 직접 보거나 직접 듣는 것처럼 지각적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사고를 말해. 그래서 저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유준이가 엄마가 일단 공룡카드 너 정리 안 하면 엄마 버릴 거야. 근데 직접 지각적 속성으로 지각적으로 엄마가 버리는 걸 아직 보지 않았어. 그럴 땐 몰라. 근데 막상 버리는 걸 보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막 울고불고 그때 알아차리는 거지. 전조잡기 유아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각적으로 가장 현저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면들은 무시해버려서 비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드러지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지각적 속성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표상적 사고랑 상징적 사고랑 달라. 이거는 다음 거고 상징적 사고를 보면은 아까 방금 상징적 사고를 스포해버렸는데 상징적 사고는 상징 자체가 뭔가 기호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잖아. 심벌이잖아. 그래서 상징적 사고는 행위나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언어, 그림, 기호, 몸짓 등의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이야. 상징적 사고의 발달로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 표상한 것을 상징적인 형태의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단어나 그림 같은 상징을 사용해서 눈앞에 없어도 눈앞에 없는 대상을 대상도 표상하고 경험도 표상하고 이런 상징 기능이 발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징 기능을 통해서 유아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를 재구성하거나 머릿속에서 사물들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 코끼리가 커, 토끼가 커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 상징이 표상이 되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도 재구성하고 머릿속에서 사물들을 비교하면서 이 환경과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 상징 기능이 발달하면 언어와 가상놀이에서 뚜렷하게 상징적 사고가 발달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유아가 놀이를 할 때 가상놀이를 할 때 비언어적인 상징 행동이 엄청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 예를 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인어공주인 것처럼, 마치 마이크인 것처럼 이런 행동할 수 있는 정신적 표상 능력이 가상놀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야. 가상놀이는 상징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가상놀이가 아동 발달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왜냐면 가상놀이를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마치 인어공주인 것처럼 돼서
인어공주가 어떻게 느끼는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휘를 배워. 비눗방울이라는 어휘도 배우고, 마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 아, 내가 인어공주라면 슬펐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야. 이와 나름대로 줄거리도 만들어 놀이할 수 있고, 여러 사건들을 조직할 수도 있고, 순서를 매겨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만약에 꼬리가 없잖아. 근데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꼬리처럼 하자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줄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헤엄치다가 청소도 할 거야. 왜냐면 빗자루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했으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줄거리도 만들어서 요리할 수 있고, 사건들을 또 새롭게 조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마치 뭐뭐인 것처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인어공주 줄거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줄거리 만들고, 나름대로 사건 조직하고, 순서를 매겨서 인과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베개를 아기창 얻고 다니면 기본적인 사물인 베개를 아기로 바꿔서 사용하잖아. 그냥 베개에다가 원하는 뜻을 입혀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베개가 상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개를 아기처럼 얻었잖아. 베개는 기표라고 부르고, 아기는 기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전주잡기 유아들의 사고 특징 중 하나가 가역성의 결여가 나타나. 먼저 가역성이란 뭔가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조작을 반전시키거나 역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 역조작하는 거지. 조작이 일어난 상태에서 조작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역성은 말 그대로 이 가역적 사고를 못하는 거야. 역추리 능력이 없는 거지. 일단 변형된 상태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 비가역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생각해보는 논리적 조작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재구성하는 게 불가능해. 어떤 상황을 진행하다가 다시 바꿔 원래대로 바꾸나 이렇게 이전의 상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예를 들면 동일한 두 개의 유리컵에 동일한 물을 담았어. 그 중에 하나는 길고 가늘어. 그 다음에 둘이 비교해봐 하면은 뭐 밑면이 넓은 쪽이나 길이가 높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더 많다고 해. 이거는 너가 원래 컵에 물을 다시 붓는 생각을 하면 똑같다는 걸 알잖아. 근데 이 역추의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런 직관적 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직관적 사고, 뭐 사물과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의 현저하게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을 위주로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랑 그 중심화 경향으로 시작이나 최종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 진행 과정을 되돌려서 역으로 사고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다음으로 전주잡기 유아들이 가진 사고가 보존 개념의 결여야. 이것도 먼저 보존 개념을 알아보면, 보존 개념은 어떤 대상의 외형이 변해도 그 대상의 뭐 양, 수, 길이, 면적 이런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양이 변해도 이 속성은 불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이 결여되면 이런 이해가 불가능해. 가역성도 없고 중심화 경향과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수, 길이, 액체, 질량, 면적,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은 연령, 획득된 연령이 다 달라. 그리고 보존 개념이라는 게 봐봐, 아까 어떤 대상 외형이 변하더라도 라고 했잖아. 구슬 5개를 띄엄띄엄 놔. 다 붙어있는데 살짝 밀어서 띄엄띄엄 놔. 그러면은 이 외형이 변했잖아. 붙어있을 때랑 띄엄띄엄 있을 때가 다 구슬이 띄엄띄엄 있을 때랑 외형은 다르잖아. 근데 내가 뭘 넣거나 더하지 않았잖아. 뭘 빼지 않았잖아.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았잖아. 뭐 양, 개수, 길이, 면적 이런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았잖아. 구슬의 면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구슬의 길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구슬의 개수가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이 변해도 그 속성은 불변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근데 애들은 몰라. 그냥 띄엄띄엄 놓으면 지각적으로 길어 보이잖아. 그래서 줄의 길이에 중심화가 된 거지. 그래서 구슬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가역성이 결여가 됐다 했잖아. 애들이 가역적 사고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려 생각하는 논리적 조작 능력이 없으니까 이 보존 기능도 결여가 되는 거야. 다음으로 또 전주잡기 유아들이 하는 사고가 유목 포함 개념의 부족이야. 유목 포함이란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논리적 관계를 몰라.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위기적 관계를 먼저 이거 방금 내가 말한 거는 부족한 걸 말한 거고, 유목 포함 자체는 부분과 전체 논리적 관계, 그러니까 전체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위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전체는 부분보다 많다, 상위 유목은 하위 유목보다 그 양이 항상 많다,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 유목 포함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주잡기 유아들은 이 유목 포함 개념이 결여가 됐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야. 뭐 위기적 분류를 할 때는 그 대상이 있으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그 유목과 하위 유목으로 분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서울하는 거에 뭐 한우, 젖소, 망아지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를 알잖아. 왜냐? 우리는 대상 간의 공통점도 알고 차이점도 알고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목에 따라 우리는 분류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전투잡기 유아들은 이제 직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중심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비가역성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위계적 분류를 할 때도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유아들은 직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목 포함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중심화적 사고 때문에 한 번에 2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기도 힘들고 직관적 사고 때문에 전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현저하게 드러난 한 가지 지각적 속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과 대상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 그 뭐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하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구분을 못하고 이 관계들을 가역적으로 사고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조잡기 유아는 논리적인 조작 능력의 부족으로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유목과 하위 유목으로 분류하는 걸 어려워한다. 즉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의 논리적 관계, 이 하위 유목이 상위 유목에 포함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 그 다음 사고가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유아가 그냥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도 나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해. 자아중심성이라고도 하지.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잖아, 크면서. 그래서 감소해, 점차적으로.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는 외부의 세계를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전조잡기 유아들의 전반 인생에 이해 깔려있어. 자기중심 사고가 전반적으로 영향 미치고. 그래서 뭐 유아들이 비논리적 사고를 할 때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자기중심 사고는 시각적 조망이랑 언어에서 엄청 잘 나타나. 예를 들면은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냥 집단적 독백을 해. 번갈아 가면서 말을 이어가고 그냥 겹치고 그 오디오가. 그 다음 사고가 중심화를 앞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중심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함에 있어 자극의 모든 측면을 탐색하지 못하고 가장 눈에 띄거나 흥미로운 한 가지 자극에만 초점을 맞추며 다른 측면을 무시해버리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게 직관적 사고랑 비슷하긴 하지만 중심화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다른 측면을 무시해버린다. 이거를 초점을 좀 맞춰야 돼. 그러니까 반대는 탈중심화고,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된 여러 측면들, 그냥 다른 측면을 무시해버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떤 사물의 현상의 여러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지각적 경향을 말해. 2가지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 차원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는 지각적으로 사물에 가장 현저하거나 눈에 띄는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무시해버리고 일단 주의가 집중되면 전환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다른 정보가 충분히 다 있는데도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존 개념의 결여, 아까 보존 개념 결여된 거, 그리고 가역성 결여된 거, 유목화 개념 결여된 거, 서열화 결여된 거. 이거는 직관적 사고랑도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고 중심화 사고의 경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 사고가 실제론적 사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상상과 현실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의 특성이야. 즉, 이 실제론은 유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실제로도 존재한다고 여겨. 그래서 유아들은 종종 꿈에서 본 대상이나 사건이 정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단지 내가 꿈을 깨면서 사라진 것뿐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꿈을 꾸는 동안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버려. 그래서 실제론에는 지적인 실제론, 명시적인 실제론, 꿈에 대한 실제론이 있는데, 지적인 실제론은 사고 자체에 대한 견해로 생각이 사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명시적인 실제로는 이름과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로 이름 불리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꿈에 대한 실제론, 자신의 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유니콘이 이름이 어쨌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지적인 실제로는 생각이 사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것들이 다 사물로 존재한다고 믿고, 꿈에 대한 실제로는 자신의 꿈이 실제 일어난 거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상상하는 것과 현실의 상황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 때
꿈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고가 무활용적 사고. 이거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이나 의도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생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지. 사람처럼 무생물도 사람처럼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사물은 살아있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1단계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생명과 의지가 있다고 믿는 단계야. 예를 들면 해는 존재하잖아. 우리에게 빛을 주기 때문에 살아있어.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믿는 단계야. 2단계는 이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어. 어쨌든 내가 움직이든 타인이 움직이든 움직일 수 있으면, 건드렸는데 움직일 수 있으면 모든 사물에 생명과 의식이 있어. 이렇게 믿는 단계야. 구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믿는 거지. 자전거도 내가 페달을 밟는 거니까 살아있다고 믿고. 3단계는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고 여겨. 이제 움직임의 원동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야. 스스로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생명과 의식이 있다고 믿는 단계지. 이제 2단계에서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판단했다면 3단계에서는 움직임의 원동력을 탐구해서 생각하는 거야. 4단계는 초등학교 고학년. 생물만 살아있다고 여긴다. 의식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고 생명은 사람과 동물, 식물 등의 생물에게 있다고 믿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인공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는 말 자체가 인공적이잖아. 세상의 모든 물건, 자연현상 등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비추기 위해 해가 있거나 나를 위해서 달이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왜냐면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은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변환적 추론. 이게 마지막 사고인데 변환적 추론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야. 즉 두 가지 현상이 근접해서 발생하면 두 현상 안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근데 이게 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냐면 유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계열적 상태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는 과정보다는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하나하나의 장면의 상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 비논리적 추론이래. 유아가 변환적 추론을 한 이유는 유아가 가진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이 된대.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는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일, 점심시간에 일 두 가지가 관련성이 없는데도 연결하는 거. 근데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병치적 사고, 병렬적 사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건의 과정을 고려하지 못해서 각 부분들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추론하여 생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다. 한 상황의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 각 사건의 장면에만 집중하여 처음과 끝의 관계를 통합하지 못한다. 처음의 상태와 마지막 상태만을 재생한다. 이거는 그냥 각 사건들을 서로 관련 없는 단편으로 나열하는 걸 병치적 사고, 병렬적 사고라고 한대. 그러니까 변환적 추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아까 유아가 변환적 추론을 하는 이유는 유아가 가진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는 개념이 없어서 뭔가 두 가지가 관련성이 없음에도 연결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류잡기 사고를 알아봤는데요. 표가 정근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 상징적 사고, 가역성의 교려, 보존 개념의 교려, 호모포함 개념의 보조, 자기중심적 사고, 중심화, 실제론, 고단원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변환적 추론 13개. 정류잡기가 엄청 많은데 한번 지금 26번이니까 4번 안에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론적 사고기,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기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그냥 하나의 현저하게 두드러진 하나의 지각적 속성에만 집중해서 설명하는 거. 일단 대충 말해볼게. 직관적 사고,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직관적 사고, 다음에 상징적 사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대상을 상징으로 단어나 기호처럼 뭔가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 표상하는 거. 그리고 상징적 사고랑 직관적 사고 했지. 5번째는 그거야. 가역성의 결여. 가역성의 결여라는 게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서 생각하지 못한 약간 비논리적 사고, 가역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였고, 그다음에 보존 개념의 결여. 보존 개념은 어떤 외형의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수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게 보존 개념이었고, 이게 결여된 게 보존 개념의 결여. 그 다음에
물 활론적 사고. 생물에는 모든 생물에 모든 사물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나 의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지금 6개 했나? 기능적, 정기능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 선행적 사고, 가역성의 결합, 부정기능의 결합, 물화론적 사고, 그리고 인공론적 사고.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에 이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본인만 생각해.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중심화는 직관적 사고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여러 차원을 고려하지 못해. 둘 이상의 차원을 고려하지 못해. 이게 포인트. 15개 다 했나? 정기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 상징적 사고, 가역성의 결합, 부정기능의 결합, 물화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중심화. 3개 나왔다. 3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꿈에서 본 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지적인 실제론, 명시적 실제론, 꿈의 실제론. 그리고 2가지인데 2가지가 이거다. 유무포함 개념의 부족.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속성을 유목을 유목화를 못해. 그래서 전체 유목에 하 유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은 변환적 추론. 어떤 2가지 사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2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논리적 사고. 그리고 여기에 하위 유목으로 병치적 사고랑 병렬적 사고가 있는데 이거는 각 관련하는 사건들을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13개 끝. 딱 30분.